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내 가자시티를 포위한 채 본격적인 시가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가자지구에서 2km 떨어져 있는 접경지대에 저희 제작진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윤재환 프로듀서, 현재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스라엘에 온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이번 주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에 돌입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맹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본부가 있다고 주장하는 알시파 병원에 공습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곳에선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는 성과를 알리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취재했을 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포를 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의 개입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내부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 주말 텔아비브 시내에 수천 명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국가안보가 뚫려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걸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사람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마스에 붙잡혀간 피랍자 가족들도 시위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들은 안전한 인지 석방을 위해 휴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자 접경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재환 PD 소식 고맙습니다. 최근 UN 인도주의 사무소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 이름은 가자일 것이다. 계속되는 공습과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그야말로 지옥처럼 변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최진영 PD가 그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 이스라엘군의 파상 공세에 하마스의 저항도 격렬합니다. 하마스의 주요 무기는 탱크와 장갑차 등을 노리는 대전차 로켓. 하마스는 공격에 성공하는 영상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격화된 이스라엘군의 시가전. 탱크와 보병을 비롯한 병력을 가자시티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를 둘러싼 가자지구 북부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밝히고 가자 북부 자발리아에 있는 하마스의 주요 거점 또한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KBS 글로벌 통신원이 전쟁이 한창인 가자지구 북부를 취재했습니다. 차량을 구하기 어려워 마차를 타고 도착한 마을.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لكم الصورة الحية لاستهداف هذا المربع السكني الكامل المحيط بالسكان. 폭격의 잔해 위에 남은 사람들. بلوك كامل مربع كامل عندك كان مسح انباد عندك كان عائلات مسحت من السجل المدني ولا واحد ضل من العيله كلها هي عندك مقارب حركه 25 نفر من العيله كلها انباده. 건설 장비로 수많은 주검들이 실려옵니다. يا الله الطفلة أمانة يا رب احمي شعبنا أمانة يا رب طلع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에서 하마스의 지하터널 시설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인근에서 땅굴이 발견됐다고 하는가 하면 청소년 시설에서 로켓 발사기를 찾아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 이스라엘군은 이곳에서 하마스 무장대원의 움직임과 땅굴 입구를 포착했다고 주장합니다. 민간 시설 내 하마스 거점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가자지구 최대 규모의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 사령부와 무기고 등 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When medical facilities are used for terror purposes, they are liable to lose the protection from attack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가자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병원은 급증하는 부상자를 치료하는 곳이자 집을 잃은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북부의 인도네시안 병원이 폭격으로 아비규환 상태가 됐습니다. 인근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팔레스타인 측은 24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북부 병원 6곳이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I've been there just before 2 minutes. It could be me. 폭격을 피해 남쪽으로 향하는 주민들. 지난 9일 KBS 글로벌 통신원이 피란길에 오른 이들을 만났습니다. 하루 중 제한된 시간에만 개방된 대피로를 따라 이동 중인 사람들. 손에 잡히는 대로 짐을 챙겨 고행길에 나섰습니다. وين رايحين وين؟ رايحين على المواصلة خان يونس. والله ما بعرف حاجة، رايحين هناك زينا زي الناس. أنا عاملة عملية غضاريف وبقدرش أمشي، مشيت مسافة كتير بعيدة، لقيت رجليا بدهاش تمشي. 디르 씨도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احنا عدد اسرتنا ما يقارب تقريبا 22 نفر ما بين احفاد واولاد واطفال ونساء. طب وين الباقيين؟ الباقيين احنا عشان ما نستشهدش كلنا لو استهدفوا حدا بنمشي نظام مفرقين يعني كل 10 كل 5 مع بعض عشان ما نروح ما نمشيناش مع بعض. 살 곳을 찾아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로 떠난 피난민들의 여정. 하지만 칸 유니스 등 가자지구 남부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되기는 마찬가지. 특히 주민들 대피소이자 피난민 임시거처로 발 디딜 틈 없는 유엔 학교 인근도 최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이들은 묻습니다. وين بدنا نروح يعني؟ وين نروح؟ وين نروح بس فهمونا وين نروح؟ أي وين بدنا نروح مدان الشمال مش آمن وغزة والجنوب مش آمن. 진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도로 위 질비한 시신들이며 폭격 풍경을 보니 너무나 참혹하네요. 네, 좀 안타까운데요. 바로 어제죠.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을 비롯해서 이 북부 지구에 있는 병원 여러 곳을 폭격을 했는데 네. 이 공격으로 어린이 병원이 문을 닫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뭐 수도, 통신 이런 것들이 다 끊기다 보니까 수술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네. 아까 영상에서 가자지구 주민이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안타까운 심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민간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의했다는 하루 4시간 교전 중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 이 하루 4시간 교전 중지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실효성이 얼마나 높을지 많이들 의심을 했고요. 네. 지금 10월 7일에 개전이 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가자 지구에서만 민간인이 10,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 근본 해결책은 아니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알시파 병원을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봐라 병원 지하에 뭐 핵심 사령부 하마스의 사령부가 있었고 무기고가 있었고 군사 기지가 있었다라고 이제 명분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원칙 그다음에 전시국제법을 적용하기에 좀 어렵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도 이제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하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도 여전히 정당성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국제사회도 비판 여론이 이제 높아가고 있는 거죠. 네.
상황이 이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교전 중지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의 입장도 참 난감할 것 같네요. 예, 미국도 난감하고 무력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제 병원에 공습한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례적으로 그 개전 이래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희생을 가장 비중 있게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나치게 많은 팔레스타인 시민이 죽고 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 피해를 줄이는 조치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고요. 직접적으로.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스라엘의 그 자위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편을 꽤 들었거든요. 그랬죠. 그렇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그 지상전 확대를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계속 강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4시간 교전 중단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미국을 보면 이 바이든 정부는 인권의 수호자인데 이 중재력을 점점 잃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 중동을 넘어서 모든 세계의 그 외교 각국과 함께 이 외교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과 힘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일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선 지금 네타냐후 총리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네타냐후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치 전문지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하게 이제 백악관 회의를 조직을 해서 거기서 네. 포스트 네타냐후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네. 우리 제작진이 전해주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 네타냐후 시위가 그 조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더니 국민의 76%가 네타냐후의 퇴진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퇴진을 바란다. 네타냐후 정치적 위기에 처한 것도 같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강경하게 휴전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한테 휴전이라 하면 그건 하마스에 대한 굴복이고 하마스를 인정하는 것이라서 여전히 휴전은 강경하게 반대. 절대로 안 된다. 네, 근데 사실 이 바이든 정부도 휴전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루 교전 4시간 중지가 휴전은 아니다라고 네. 선을 분명히 긋고 있고요. 네. 대신, 그러니까 휴전 대신 이제 확전 방지에 이제 전략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들이 반 네타냐후 시위를 조직은 하고 있지만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린을 건드린 하마스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공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정치 여론을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금 강경 입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오늘부터 사우디에선 이슬람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참석한 만큼 이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일본에선 도시에 출몰하는 곰이 급증하면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7개월간 곰에 의한 인명피해가 18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야생 곰의 습격, 이성범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일본 각지의 주택가나 시가지에 야생곰이 출몰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곰을 목격했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 13,000건이 넘습니다. 야생곰과 사람이 마주치며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키타현에서 61명, 이와테현에서는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곰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야마시를 찾았습니다. 곰이 마을의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는 마을의 방범대 회장. 학교 운동장 한복판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곰의 흔적입니다. ここの真ん中走ったのは親1、子2の3頭だなと。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야생곰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ここ4日ほどね全然痕跡ないんですよ。不思議とないんですよ。駆除されてからというものね、
本当にもう糞もないし個体を見たっていう情報もないし 도야마시 외곽의 한 주택에 곰이 침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곰이 나타나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여러 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보고가 있어서 지금 취재진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多分2人だと思いますね 아, 2人ですか? 주택근이 답은 방금 왔다 간 것으로 보이는 곰의 흔적. 곰의 발바닥 흔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요. 주택에 침입한 곰의 공격으로 여성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まあどこかまだ近くに潜んでると思いますよね。お前たちはここの範囲来ちゃダメだよってことはやっぱりきちっと線を引き取らんと、これからどんどん過疎化が進んだ時に、ますますそういうものがもう来た時にはね、やっぱりみんな本当にこう安心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し。 야생곰들이 주택가에 출몰하는 빈도가 늘면서 전국 18개 현의 인명 피해는 180여 건에 달합니다. 최근 주택가에 출몰하는 곰이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 도야마현 자연박물원 관계자는 곰의 주식이 되는 도토리, 밤 등이 흉작이 되면서 주택가의 잔반이나 감 등의 먹이를 구하는 곰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도토리와 밤이 흉작이었던 해와 곰이 대량으로 출몰했던 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毎年毎年どの年でも餌が不足するそのシーズンにはやっぱり広い範囲を動きますから人との出会いのチャンスが多いそれで事故が通常年は多いです 겨울철 동면에 앞서 영양분 섭취가 필수적인 곰에게 주택가의 감 열매는 중요한 먹잇감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곰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던 곳을 찾았습니다. 집 인근의 지형 지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 옆에는 곰이 은신할 수 있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집 앞에는 감나무 2그루에 감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인근으로 곰이 내려오는 일이 생기자 쿠마노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안전을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고 있습니다. いやまあ毎年出てるんですけど、今年はでも本当こんな近くまでって感じですね。それは非常に驚きました。 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 회사에서는 야생곰 퇴치 로봇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動物を赤外センサーで感知して大音量で一定の音であると慣れてしまいますので、約50種類以上のですね、ランダムに鳴らすことになります。 민가로 내려와 과일이나 사람이 남긴 음식물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생긴 야생곰. 이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0데시벨의 큰 소리와 움직임으로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아 농작물의 피해를 줄인다고 합니다. 도야마현 자연보호과에서는 야생곰 출몰 위치 정보를 체계화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情報媒体を活用して注意喚起気をつけること富山県の平野部の中にもですね家の周りにそういう木とかが生えてたりちょっと草が生えてたりあとちょっとした小屋があったり納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の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まま川に帰らずに熊が潜んでいる 동면을 앞두고 먹이 부족으로 주택가에 출몰하는 야생곰. 주민들의 피해로 경계심이 커지는 한편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PD특파원 이성범입니다. 큰 곰이 울타리를 넘고 감을 따먹다니 참 섬뜩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네팔 북서부 지역에서 규모 6.4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사주 최소 500명, 이재민도 10,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데요. 김승용 PD가 전합니다. 네팔 북서부 산골 마을. 뿌연 연기가 솟아오르며 땅이 흔들립니다. 처음 지진이 발생한 것은 11월 3일 밤 11시 47분. 인도 북부에서도 지진을 감지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강진.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산악마을 자자르콧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강진.
진흙과 돌로 지은 집이 많아 주민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산악마을이라서 구조 활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 가까스로 여성 생존자가 잔해 속에서 구출됩니다. 날이 밝은 자자르쿠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마을 곳곳을 핥히고 간 지진의 흔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집터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가옥만이 남았습니다.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150여 명이 사망하고 약 350명이 부상을 입은 대지진 참사. 피해 규모는 더 늘고 있어 마을 전체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세간살이 하나라도 건져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재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허리가 무너져 내리고 땅울림 소리와 함께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급기야 사흘 뒤인 11월 6일 규모 5.8의 강진이 또다시 마을을 덮칩니다.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채 두려움에 몸서리칩니다. 부상자도 대규모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병원으로까지 부상자들이 이송되고 있지만 중환자가 한꺼번에 몰려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अहिले खतरा मुक्त भन्नाले त्यसरी भन्न सकिँदैन सर अपरेसन गर्ने चाहिँ अहिले भर्खर त आउनु भएको छ उहाँको कति ब्लड लस भएको छ त्यो त थाहा छैन हामीलाई ट्रान्सफ्युजन गर्दै गएको बल्ल थाहा हुन्छ अपरेसन गर्दै कति छ ड्यामेजहरू होइन त्यो चाहिँ अहिले गर्दै थाहा हुन्छ.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마을 주민들. 지진은 멈췄지만 이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진의 공포에 떨고 있을 주민들의 고통이 이곳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성장 동력으로 불려왔던 독일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IMF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G7 국가들 중 유일하게 역성장이 예견되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조영중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독일 맥주 축제가 한창입니다. 칸슈타트 축제.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독일의 맥주 축제인데요. 독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듯 1리터 생맥주의 가격은 2019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역 전통 의상을 입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열린 이번 축제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Ich selbst habe das auf dem Fest hier nicht gespürt. Die Leute feiern, konsumieren. Preise sind teurer geworden und dazu eben auch noch gestiegene Zinsen. Bringt halt die Leute eher aktuell zu einer leichten Zurückhaltung. 슈투트가르트 인근의 한 중소기업. 근무 시간 중인데 직원들이 모여 춤을 추고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회사를 알리기 위해 간부까지 총출동해 틱톡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독일의 중소기업처럼 이곳도 젊은 직원을 모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Also TikTok wirkt definitiv, wir bekommen mehr Bewerbungen, aber wenn man dann später in der Kaffeetheke oder in der Kantine mit den Kollegen spricht, kommt es dann halt eben so raus, dass die nur bei uns angefangen haben wegen TikTok. 젊은 입사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시작된 틱톡 프로젝트.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보수적이었던 회사 분위기마저 바뀐 겁니다. 3년 전 시작한 틱톡 홍보가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Also der Fachkräftemangel ist natürlich ein Riesenproblem. Klar, wir machen fast 1 Milliarde Umsatz, aber das verflüchtigt sich, wenn wir dann 30, 40 Kilometer weiter weggehen.
올해로 설립 113년이 된 이곳은 건물 등에 들어갈 환풍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코로나 이후 주문량이 늘었지만 사람이 부족해 수요를 맞추는 데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이어 노동력 부족까지 심화되면서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성장 엔진이었던 독일이 오히려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Also wir sehen, dass die Märkte schwierig werden. Wir sehen, dass wir durch die schwierigen Corona-Jahre 21, 22 hohe Lagerbestände haben. Nichtsdestotrotz sehen wir auch ganz klar, dass es Länder außerhalb Europas stärker wachsen. Sogar in Europa sehr gut wachsen, in Deutschland stagnieren, eher rückläufig sind. 독일은 올해 G7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이 노동력 부족을 겪는 것도 어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인구 고령화에 OECD에서 가장 짧은 연간 노동시간도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금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을 유치해 유럽 반도체 제조의 허브가 되겠다는 건데 역시나 문제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민을 통한 인력 충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독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3년 탄생한 극우 성향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지난달 열린 지방선거에서 15% 가까이 득표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이민 반대라는 겁니다. Die Mehrheit der Menschen will weniger Migration. Wir wollen eine kontrollierte Migration. 슈투트가르트 시의회에서 활동 중인 켈러 의원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는 이민이 노동력 부족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Die Personengruppen, die zu uns flüchten, in Anführungsstrichen, aus Syrien, aus Afghanistan, teilweise auch aus der Türkei und anderen Ländern, dass die im Wesentlichen aus Ländern kommen, wo es schwierig wird, die zu integrieren, wo es schwierig wird, die auch so weit auszubilden, dass produktive Arbeit, Sie müssen nur in die Banlieues nach Frankreich schauen, da sehen Sie die Zukunft von Deutschland. 물론 독일 내부에서 극우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 경제가 극우 정당의 부상으로 해외 구직자들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s ist kein gutes Zeichen und wir hoffen, dass wir mit unserer positiven Sicht auf den Wirtschaftsstandort Deutschland, dass wir versuchen, attraktiv zu sein für ausländische Fachkräfte, diesen Bestrebungen natürlich auch etwas entgegensetzen können. 아직까지 시민들은 독일 경제 토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 외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독일 경제가 다양한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독일에서 PD2파원 조영중입니다.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난, 경제 위기 다 겪고 있는 건 맞는데 독일이 특히 심각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독일하면 제조업 강국 그리고 수출 강국으로 유명했는데 문제는 이 둘 다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둘 다. 네, 독일 같은 경우 제조업 비중이 20%로 미국보다 2배나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조업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다 러시아에서 대부분 수입해 왔었거든요. 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공급 위기가 닥쳐서 독일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네. 여기다가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 독일의 수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확정하자마자 이 서구의 이 정상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숄츠 독일 총리가 이 중국을 찾았던 데에는 이런 맞아요. 어떤 다급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EU 최강국 독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위기를 맞았네요. 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독일이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초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례로 지난 9월에 열린 유럽 최대 모터쇼입니다. IAA 모빌리티인데 아시잖아요. 독일 차가 사실은 독일의 차가 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독일 기업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당연히. 이번 자동차 모터쇼의 주인공은 중국 차다라고 할 만큼 중국이 중국이 차세대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모든 관심을 끌어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유는
시기입니다. 네. 독일이 너무 뒤늦게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독일도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EU 국가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를 판매 금지하였습니다. 2035년이면 얼마 안 남지 남았잖아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 그 전기차 점유율, 시장 점유율 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보시면 1위가 테슬라인데요. 세계 16%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2위, 3위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네요. 예, 독일은 4위로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와, 진짜 저 그래프를 보니까 독일이 이토록 자동차 분야에서 밀렸다는 것이 너무나 그러니까요. 네.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의 독일 경제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회복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독일은 다를 것이다. 그동안 위기 진짜 많았는데 독일은 다 넘어섰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뒤에는 구매력이 엄청난 중국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줬고 네. 세계화 덕분에 원자재도 엄청나게 쌌죠. 거기다가 노동력도 쌌거든요. 네. 근데 이젠 탈세계화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졌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 자국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이게 강화되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대로 굉장히 저조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도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를 생각하니 진짜 결코 남의 나라 사정이 아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세계는 이미 또 하나의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집중된 사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떤 상황일까요? 임현정 PD가 전합니다. 지난 8일 전쟁 623일째를 맞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가방을 맨 아이들이 이른 아침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익숙한 듯 열을 맞춰 계단을 내려온 아이들이 향한 곳은 지하철 역사. 그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로 가는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학교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해 이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 3일, 매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Що найбільше подобається? Друзья. Аня. Аня, мене теж. Давай 5. А цікавіше, ніж в звичайній школі? Так. А що цікавіше? Тем, что здесь мы под землей. 전쟁이 발발한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소 1,300개의 학교가 파괴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난 1일 러시아군은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지역 100여 곳에 폭격을 쏟아부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학교. 잔해 속에는 수업을 받던 흔적들이 여전합니다. Ми знаємо, що тут безпечніше, ніж якщо б ми були б на вулиці. Ми навчаємося, чекаючи перемоги. 접경 지역에서 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양측 사상자 수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최전방 군인들은 전장에서 변화를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Зараз вона більш позиційна стала, тобто, в принципі, всі стоять на своїх позиціях, немає такої мобільності, скажімо так. Ні ми нікуди особливо не двигаємося, ні вони. Тому вона перейшла вже в стадію таке. 진전 없는 전선은 전쟁의 이유를 되묻게 합니다. It doesn't mean that we want to fight all our life because the price is high, like I said. We are not ready to give our freedom to this terrorist Putin. That's it. That's why we are fighting. That's it.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의 정상들에게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장난 전화에 속은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속내가 공개됐습니다. I see that there is a lot of fatigue, if I have to say the truth, from all the sides. We near the moment in which everybody understands that
we need a way out. 든든한 지원군이던 미국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We have obligations and we have things that we can and should do around the world, but we have to take care of our own house first. If we're going to take care of a border in Ukraine, we need to take care of America's border as well. 또 다른 전쟁으로 잊혀가는 전쟁. 커져가는 불안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여전히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Як ви думаєте, нам потрібні мирні переговори чи Ні, ніяких мирних переговорів, тільки все вернуть. Да. Тільки перемога другого. 우크라이나 군이 대반격에 들어간 것이 지난 6월경인데 여전히 뚜렷한 성과는 없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네. 무기를 줘도 싸울 사람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그 정도군요. 네, 워낙 전쟁이 길어지니까 전사자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상황이 달라진 점이요. 입대 동료 광고를 여러 차례 하더라도 초반처럼 너도 나도 나서는 분위기 이게 끝나고 진집을 회피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오죽하면 지난달부터는 여성도 의무 징집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무 훈련을 마치면 이 징병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네. 여기다가 여성의 입대 연한도 60세로 올렸다고 합니다. 남성과 동일한 연령대로 높였다. 그만큼 손실이 큰가 봅니다. 병력 손실이. 그런데 또 러시아도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러시아도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까 말한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교착 상태고 소모전에 들었으니까 러시아도 힘든데요. 근데 네. 러시아는 오히려 조금 상황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동원령 가는 것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 방어적 자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자원병을 늘리기 위해서 월급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러시아 국민들의 평균에 2.7배까지 주거든요. 급여가 괜찮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쟁이 또 계속 가는 이유가 되고 네.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내년 3월에 이 러시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요? 예, 그렇죠. 푸틴이 출마한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80%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당선이 되면 전쟁을 한 당사자가 추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또 계속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푸틴이 안타까운 또, 일입니다. 네. 예. 러시아뿐 아니라 내년에 미국도 대선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세계는 지금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